따로 모양 없는 거, 알 수 없는 거, 모든 것을 비추는 뭐 어떤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물결이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과 물결에 비유하니까 물결을 떠난 물을 생각하는데 물결이 물이잖아요. 물결이 물이지 물결 아래에 물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결만 있어요. 그래서 물결만 있어. 근데 그 물결이 물인 것이라. 모양으로 보면 물결이죠. 온갖 물결의 모양은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온갖 물결 그 자체가 물이잖아요. 그 자체가 물이거든. 현상 자체가 본질인 것이지 본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날 때도 이것인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그 소 등에 올라타고 경계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음과 경계가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뭔가 중간에 뭔가 소 등의 라인과 내 몸의 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 한 줄의 분리감이 남아 있는 듯한 그 마치 기름과 물처럼, 기름과 물이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물 있는데 기름을 확 부어 보십시오. 물과 물결이 한 그릇에 담겨 있는데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있는 게 바로 물과 기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과 기름의 비유가 아니라 물결과 물의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이 없어져 버려. 근데 공부하는 중간에 이런 물과 기름과 같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 등에 올라탔는데, 소가 사라지기 이전, 소와 사람이 사라지기 이전에는 꼭 물과 물결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그런 한 그릇에 담아놓은 물과 기름인데 그게 따로 그 높이가 다른, 층위가 다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기름 밑에 물이 있는 것처럼 현상 이면에 본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공부가 원양이를. 그럼 뭐냐? 물만 있는데 그냥 그게 물결인 것이고, 물결만 있는데 그게 그냥 물인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법도 없고 소도 사라진 그런 경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심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뭔가 따로 노는 듯한 그 이질감이 남아있는 건 아직 분별심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객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주관과 객관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객관은 다 평등해졌을지 몰라. 행복과 불행이 똑같다는. 근데 뭔가 모양 아닌 것과 모양이 둘인 듯한 이 분리감은, 그거는 아직 분별심이 완전히 주객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라져야 됩니다. 물결이 물이에요. 물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진리는 다 드러나 있다. 숨어있는 진리는 없다. 근데 여기에서 모양만 보느냐, 모양이 곧 모양 아님을 보느냐의 안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온갖 물결이 물이면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인연 따라서 자신의 성품을 따로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룬다. 모든 인연이 물이지 변하지 않는 물이 있고 물결은 출렁거리, 이게 아니에요. 모든 물결, 그게 우리가 희노애락, 생사고락, 삶의 모든 모습이 바로 진리인 것이고 그게 도인 것이지. 그러되면 어떻게 돼? 우리 내 일상생활, 내 주어진 인연이 퍼펙트하게 도인 것이지, 이게 공부인 것이지, 공부를 따로 하러 갈 필요도 없고 미루지도 않고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로 공부가 있지 않다라는, 그냥 지금 숨 쉬고 밥 먹고. 그러니까 도인들, 선사들 도가 뭡니까 하면 차나 마셔라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니까. 공부를 물어봤는데 왜 차 마시라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게 공부니까. 밥 먹었냐 물어보는 게, 그 밥 먹는 게 도니까. 우리가 밥 먹고 차 마시는 그게 너무도 매일 하는 일상이거든요. 이게 일상이, 내 삶이, 이 평상시의 생활이 도인 것이지, 이거를 떠나서 난 더 훌륭하게 공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가 부족하다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초점이 맞는다 하는 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부에 초점이 맞는다. 내 이 삶이, 이게 온전하게 내한테 주어진 이 길이 온전하게 이게 도구나.
따로 추구할 도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현실의 초점이 맞는 게 바로 공부의 초점이 맞는 겁니다. 내 주어진 이 현실, 주어진 이 현실, 단 1mm의 틈도 없고 비껴남도 없고 거리도 없는 딱딱딱딱 마주한 이 현실이 100% 완전한 것이지, 그 100%의 공부인 것이지 따로 뒤에 할 공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삶과 공부가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러 오셨죠, 여기? 이게 현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설거지 할 때 이게 100% 도라는 거예요. 빨래 할 때, 그 다음에 직장 아니면 뭐 물건 팔려 가가지고 막 흥정할 때, 아니면 뭐 좀 하나 더 팔아보겠다고 막 사람 호객할 때, 이게 도라는 거지 따로 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입니다. 도 공부가 따로 있다고 막 나 이거 그만하고 공부할래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나 이제 돈 그만 벌고. 근데 현실은 이 사람이 돈 벌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연이 분명히 여기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막 나를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이거는 삶이고 나는 더 공부하러 갈 거야. 너무 이거는 아닌 거야.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히 모든 추구가 멈춰지는 것이 공부인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생활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한 생활인. 이 사람은 도인의 흔적이 없어. 그냥 너무도 충실하게 자기한테 주어진 삶을 불평 없이 살게 되고 현실과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가 따로 있으면 얼마나 이게 진짜 밉상이겠습니까? 나한테 주어진, 나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다 밉상이야. 그냥 다 짐덩어리야. 다 마장이야. 마군이야. 아니에요. 이게 자기 삶의 공부를 방해하는 것들이 그게 부처라는 거를 보아야지 제대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 마장을 떠난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조용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울 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울 때 공부가 더 간절해지고 지극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사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편안하게 살면은 공부할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번뇌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번뇌는 번뇌일 뿐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이 번뇌가 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번뇌는 번뇌가 아니라 볼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그게 번뇌라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번뇌는.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 번뇌는 번뇌예요. 볼이는 따로 있고. 그래서 특히나 공부에 마음을 내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무거움, 짐, 고난이요. 그 스승님입니다.